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분은 전 세계 커피 시장의 아이콘 스타벅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커피만 팔아서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정말 단순히 커피만이 그 비결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스타벅스의 성공 전략과 숨겨진 비결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스타벅스의 시작.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의 작은 커피 전문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첫 창업자는 제리 볼드윈 제브식을 고든 보커입니다. 당시 창업자들은 고품질 원두와 에스프레소 커피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의 모습은 1987년 하워드 슐츠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1953년 7월 19일 미국 브루클린,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해요. 하워드 슐츠는 1981년 스타벅스에 처음 입사했으며 당시 스타벅스는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슐츠는 스타벅스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게 되는데 이때 커피와 관련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카페를 꿈꾸게 됩니다.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 여행 중 커피바 문화를 경험하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2018년에 CEO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스타벅스의 중요한 보드 멤버로 남아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커피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며 오늘날의 스타벅스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전이 어떻게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을까요? 지금부터 스타벅스 성공 요인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이미지 구축입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가정과 직장 사이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무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가게가 아니라 고객들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세련되고 여유로운 이미지를 즐기는 하나의 문화가 된 것이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트렌디한 음료, 친근한 서비스 등은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 경험에 집중한 점이 부각되는데요. 스타벅스는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문 시 고객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부터 매장의 음악과 조명까지 모든 요소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개인화된 서비스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료를 주문할 수 있도록 옵션을 다양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은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고객의 구매 패턴에 맞춘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은 스타벅스가 처음 개발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매우 성공적인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고객 충성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품질과 혁신입니다. 스타벅스는 원두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유명합니다. 고객이 최상의 커피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원두의 산지부터 로스팅 과정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죠. 스타벅스는 지속 가능한 커피 공급을 위해 커페이 프랙터서즈 COFFE 언드 파머 에거티 프랙터서즈라는 윤리적 원두 구매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 보존, 농부의 생활 수준 향상, 원두 품질 유지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아라비카 원두만을 사용하며 수확 단계부터 결점이 없는 원두만을 선별하고 각 산지의 특성을 살린 원두 블렌딩을 통해 최상의 커피 맛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는 자체적인 로스팅 시설에서 원두의 맛과 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로스팅 기술을 사용합니다. 지역별, 계절별로 원두 특성에 따라 로스팅 과정을 조정하며 일정하고 풍부한 맛을 보장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메뉴 개발과 신제품 출시로 고객의 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즌별 한정 음료나 현지화된 메뉴는 고객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글로벌 확장 전략입니다. 스타벅스의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차 소비가 익숙한 지역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점을 고려해 일본, 중국, 인도 등에서 말차 라떼, 밀크티 기반 음료, 그리고 현지에서 인기 있는 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모찌, 대만에서는 펄 밀크티 케이크와 같은 현지화된 디저트를 출시해 고객들의 취향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럽은 커피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지역으로 유럽 시장에서는 유럽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를 매장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에스프레소가 주요 커피 소비 방식이므로 스타벅스는 에스프레소 기반 메뉴를 강화하고 현지의 커피 음용 습관에 맞춘 작은 사이즈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중동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슬람 문화에 맞게 매장 내 알코올 및 돼지고기 관련 식재료를 철저히 배제하며 매장 디자인과 음악에서도 전통적인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더운 기후를 고려해 콜드브루와 같은 음료 비중을 높이고 특히 현지 특산물인 대추를 활용한 음료도 추가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비건, 저칼로리, 고단백 음료를 선보이며 웰빙 트렌드를 선도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동시에 어디에서나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숨겨진 성공 비결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 활용입니다. 스타벅스는 IT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고객 행동을 분석하고 개인화된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는 스타벅스 앱인데요. 스타벅스 앱은 고객의 주문 내역, 선호 음료, 방문 빈도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스타벅스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입니다.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입니다. 스타벅스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매장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친환경 제품을 도입하고 윤리적 원두 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예를 들어 리유저블 컵 사용을 장려하거나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지역 농업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리유저블 컵 대여 서비스를 도입해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현재와 미래는 어떨까요? 현재 스타벅스는 전 세계 약 80개국에서 37,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전통적인 매장 외에도 드라이브스루와 픽업 전용 매장을 확대하여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비대면 주문 및 픽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매장 형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또한 스타벅스의 현재를 대표하는 키워드입니다.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과 모바일 앱은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며 주문부터 결제, 리워드 적립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처음 1995년에는 스타벅스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스타벅스는 리워드 프로그램의 디지털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료 주문과 결제뿐만 아니라 리워드 적립과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유료 멤버십 옵션을 추가하여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고 스타벅스 리워즈와 함께 연동되는 다양한 보상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는 음성 주문이나 AI 기반 맞춤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며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리워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며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스타벅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물소비, 폐기물 양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며 친환경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컵과 포장재를 확대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매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그리너 스토어라는 친환경 매장 개념을 도입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첫 번째 그리너 스토어를 개점하였으며 이후 영국, 일본, 칠레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 절약, 재활용 촉진,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만 개의 그리너 스토어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IFC몰에 위치한 매장은 친환경 건축물 평가 시스템인 LED 인증을 획득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 진출과 고객층 확대를 위해 건강 음료나 대체 우유 기반 제품과 같은 웰빙 트렌드에 맞춘 메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콩 밀크 음료처럼 다양한 식물성 음료 옵션을 제공하여 유당 불내증이나 비건 고객을 고려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음료와 저칼로리 옵션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현지 음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달고나 커피나 일본의 마차 라떼, 인도의 차이티 라떼뿐만 아니라 터키의 바클라바 프라푸치노처럼 전통적인 음료들을 현지화하여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글로벌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각국의 문화와 취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메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타벅스의 성공은 단순히 커피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고객 경험, 브랜드 이미지, 품질 관리,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에 있습니다. 제3의 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스타벅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참으로 놀라운 스타벅스의 경영과 성장이죠.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기분 스타벅스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